Wonderful to be here with you on my first album. I'm so happy, oh, happy-go-lucky me. I just go my way, living every day. I don't worry, don't agree. Things that bother you never bother me. Things that bother you never bother me. I feel happy and fine, ha-ha. Living in the sunlight, loving in the moonlight, having a wonderful time. Haven't got a lot, I don't need a lot. Coffee's only a dime. Living in the sunlight, loving in the moonlight, having a wonderful time. Just take it from me, I'm just as free as any daughter. I do what I like, just what I like, and how I love it. I'm right here to stay when I'm old and grey. I'll be right in my prime, living in the sunlight, loving in the moonlight, having a wonderful Just take it from me, I'm just as free as any daughter. I do what I like, just what I like, and how I love it. I'm right here to stay when I'm old and grey. I'll be right in my prime, living in the sunlight, loving in the moonlight, having a wonderful time. 네,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리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지금은 올레로 와이파이 할 시간. 올레!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 9%나 급락하며 7천선을 내줬으며 이날 코스피는 669.01포인트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63.92포인트 내린 7,412.03으로 출발하여 장 초반에 0.71% 오르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락폭을 키우며 6,783.43까지 내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낙폭은 669.01포인트를 기록해 역대 네 번째였으며
장중 변동폭은 역대 세 번째로 745.6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월 6일쯤 7,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를 밑돈 것은 둘 다 여만의 처음이며 정확히 7,000피 돌파 후 68일 만 46거래 만입니다. 지난달 19일 장중 최고가 비교하면은 무려 27.4%나 하락한 수준이며 이런 급락에 오전 10시 35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서 1시 반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장 기준 6,118조 6,042억 원에서 5,571조 3,559억 원으로 줄었으며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2,193억 원과 1조 7,047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는데 개인은 3조 8,82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3,183억 원 순매수 우위였고 기관은 1조 1,700억 원, 개인은 15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정도 오른 1,503원, 1,503.4원입니다. 먼저 코스피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폭락하면서 지수도 충격을 받았으며 삼성전자는 10.7% 내린 25만 4,500원에 또 하이닉스는 15.37% 내린 184만 5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납폭은 역대 가장 크며 이에 시총이 한화 1,314조 9,358억으로 줄어들며 시총 1조 달러 클럽에서 이탈했습니다. 한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이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프리미엄이 상당 기간 유지되며 본주의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며 이날 오전에는 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반도체주 고평가 논란이 재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으며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8% 밑돌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키움증권연구원이 최근 반도체가 연쇄 급락하자 이들 주식 보유자가 조그만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나 보고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으며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탓도 있다는 관측 역시 있습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이번 반도체 급락은 국내 투자 심리학습급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간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며 글로벌 증시 대비 차별적인 약세를 기록 중이라고 짚었고 AI 산업 서사의 균열과 밸류에이션 되돌림, 상장지수 펀드 레버리지 현상 등 수급 충격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펀더멘탈 해소는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 미국과 이란이 주말 새 다시 무력 충돌하자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정도 매도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오후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과 또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각각 4% 넘게 뛰는 중이며 유가가 오르면은 물가 상승폭도 키우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조이는 비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크게 내렸고 LG에너지솔루션과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상승했지만 그 폭은 작았습니다. 또 코스닥은 2.29포인트 오른 839.7로 개장했지만 38.07포인트 내린 799.36으로 마감해 하루 만에 다시 800선을 내줬으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3,865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36억 원, 2,11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로 특히 코어도 티슈지는 14.89%나 내렸으며 업종으로 보면 상승 종목은 없었던 가운데 기술 성장 기업부와 건설 중견 기업부가 6%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주말에 있었던 월드컵 8강전 소식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미켈 메리노의 2경기 연속 결승골에 힘입어서 벨기에를 꺾고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해서 프랑스와 격돌하며 스페인은 지난 11일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후반 43분쯤 터진 메리노의 골로 벨기에에 2대1 승리를 거뒀으며 이로써 2024 유로축구 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맞붙었던 스페인과 프랑스가 월드컵 4강 무대에서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2년 전 대결에서 승리한 스페인은 결승에서 잉글랜드까지 꺾고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갔으며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스페인은 전반 30분쯤 파비안 루이스의 골로 앞서 나갔으며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가 깊숙이 돌파하고서 넘긴 컵뱃을 다니 올모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을 골키퍼가 쳐내자 문전으로 쓰던 루이스가 오른발로 재차 슈팅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또 벨기에도 가만히 있지 않은 가운데 40여분쯤 티모티 카스타뉴가 오른쪽에서 오는 크로스를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도사리던 샤들 더 케텔라러가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연결해서 골대를 가졌으며 미국과의 16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더 케텔라러의 대회 3호골입니다. 이 시점으로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카트르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이어오던 월드컵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7경기에서 멈췄으며 월드컵 신기록의 무실점 시간도 649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팀이던 스페인은 처음으로 골을 내줬으며 벨기에는 후반 중반 골키퍼 교체의 변수를 만났으며 왼쪽 허버제의 불편감을 호소한 골키퍼 티보 크루트와가 후반 26분쯤 세네 만데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악재가 됐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던 스페인의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가 후반 43분쯤 낮고 강한 중거리 슛을 날렸으며 나멘스는 슈팅 방향은 잘 읽었으나 공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으며 흘러나온 공을 불과 2분 전에 교체 투입된 메리노가 왼발로 슈팅해서 꼬망을 추동이었습니다. 또 메리노는 포르투갈과 16강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교체도 결승골을 뽑아내며 특급 조커의 면모를 뽐냈으며 스페인이 월드컵 8강에 오는 것은 우승했던 10년 대회 이후 16년 만인 가운데 또 스페인과 프랑스의 준결승전은 오는 15일쯤 데러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또 98년쯤 프랑스 대회와 러시아 대회에서 두 차례 월드컵 정상에 올랐던 프랑스는 8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하며 벨기에는 주장 유리 티레만스가 경기 전 워밍업 도중 햄스트링 부상 조짐으로 빠졌고 아마드 오나나도 무릎 인대 부상으로 결정하여 중원에 구멍이 뚫린 채 경기에 나섰습니다. 또 벨기에의 황금 세대의 끝짝을 지키던 노메르 루카쿠와 또 케빈 더 브라이너에게는 이번이 사실상 월드컵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베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역대 첫 4강 진출을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으며 잉글랜드는 어제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북중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잉글랜드는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또 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 스위스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투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역대 처음 8강에 오른 노르웨이는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했고 골잡이 에린 코랑은 득점 사냥에 실패하며 이번 대회 통산 7골로 득점 경쟁을 멈추고 나왔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수비 후엽수 전수로 뒷면을 단단히 잠근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반 29분에야 페네티키아크 오른쪽 보글에서 해리케인의 프리킥으로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할 만큼 기회 창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역습에 집중한 노르웨이 역시 전반 35분쯤 에린 코낭의 헤더 시도로 첫 슈팅을 기록했으며 잉글랜드의 일방적인 공격과 노르웨이의 방어로 다소 지력에 이어가던 경기는 36분쯤 노르웨이의 기습적인 득점 성공으로 영의 균형이 깨졌으며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의 볼을 빼앗은 노르웨이는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안드레아스 시에데누프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벼락 같은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구분을 흔들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날 첫 번째 슈팅을 득점 만드는 이른바 원샷 원킬을 선보였으나 잉글랜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며 추가 시간 2분쯤 왼쪽 측면으로 파고든 앤서니 고든의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받은 베링엄이 노르웨이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골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정교할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베링엄은 이날 자신의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며 이번 대회 5골을 완성했으며 잉글랜드를 후반 추가 시간쯤 막판 케인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기막힌 노빌 슈팅으로 노르웨이 골 구분을 다시 흔들었으나 부심에 오프사이드 깃발이 오나 골 취소의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마친 노르웨이는 후반 10분쯤 오른쪽 코너킥 상에서 트로베는 아사케르 헤겜이 문전에서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구분을 흔들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비디오 판도 심판과 교신한 뒤 온필드 립에 나선 주심은 코너킥 직전 후단이 에리엇 앤더슨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발견해 골 취소를 선언했으며 공세를 이어간 노르웨이는 후반 30분쯤 왼쪽 코너킥 직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다비트 웨레르 볼베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렸습니다. 저렴한 90분 동안 한 골씩 나눠 가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는 결국 연장 승부로 돌입했으며 피를 말리는 연장전에서 마침내 잉글랜드의 결정력이 빛났고 주인공은 베링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3분쯤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모건 로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노르웨이 골키퍼 웨드얀 리란의 선방에 막혀 골 지역으로 흘러나오자 베링엄의 재빨이 세다며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으며 멀티골을 장렬한 베링엄은 대회 6호 골을 뽑아내며 케인과 함께 득점 공동 3위로 올라갔고 베링엄의 추가골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또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9분쯤 제드 스펜서가 골지역 왼쪽을 돌파하며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판정을 받았으나 VAR 결과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뒤집혀 추가골 기회를 날렸으며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지친 호란을 빼고 예르겐 스트랑 나르센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끝내 동점골 사냥에 실패하며 역대 첫 4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네, 마지막 8강전 소식이 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전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며 아르헨티나 어제쯤 미국 미주리즈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원 연장 혈투 끝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이날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서 월드컵 10경기 연속골 도전에는 실패했으나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으며 스위스를 무리친 아르헨티나는 이날 연장 승부 끝에 노르웨이를 2대2로 제압한 잉글랜드와 오는 16일쯤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 놓고 다툽니다. 또 가는 4강 대지는 한국 시간으로 15일쯤 미국 테러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결이며 지난 60년 동안 스위스가 7차례 만나서 5승 2무를 거두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냈고 축구의 신 메시의 발끝이 득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쯤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메시가 투입한 볼을 골지역 왼쪽에서 알렉시스 마크 아이리스 테르가 골지역 왼쪽에서 번쩍 솟구쳐 오라
헤더로 방향을 바꿔서 스위스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스위스는 전반 20분쯤 지브리 소우가 페르티아크 부근에서 기습적인 중거리포를 때렸으나 골키퍼 전면을 향하며 큰 위협을 주지 못했으며 두 팀은 전반에 21개의 반칙을 서로 나누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위스는 전반 동안 나란히 3개의 슈팅을 그쳤고 볼 점유율도 각각 43하고 57로 팽팽했습니다. 전반에 0대1로 끌어간 스위스는 후반 시작과 함께 강하게 동점골 상해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으며 후반 5분쯤 후방에서 투입된 패스를 받아 페널티 쪽 오른쪽으로 쇄도한 브리 엠보로가 반대쪽으로 볼을 내주자 당 온도열가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수비수 몸을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또 부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올렸습니다. 또 스위스는 10분 뒤 왼쪽 크로스를 엠보로가 골대 정면에서 머리로 방향을 바꾼 게 골키퍼 전면을 향하더니 후반 20분쯤 그라니트 자카의 강력한 중거리 포마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공수의 수위를 높인 스위스는 후반 22분쯤 은도야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1대1 패스를 주고받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은도야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키퍼 가령이 사이를 뚫고 골맛을 봤으며 또 기쁨도 잠시 가운데 스위스는 후반 27분쯤 엠보로가 시뮬레이션 반칙으로 두 번째 이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수적 열세에 빠졌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후반 막판 강력한 공격을 펼쳤으나 몸을 던질 스위스 선수들의 유탄방을 막혔고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갔으며 연장전 전반에도 득점에 실패한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에 골 잔치를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연장 후반 7분쯤에 후리안 알바레스가 페널티아크 N쪽에서 기막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스위스 골대 오른쪽 3등에 볼을 꽂았으며 연장 후반 추가 시간 역습상에서 라우타르 마르티네스의 3개골이 이어져 4강의 티켓을 품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을 비가 내리겠으나 기온을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경북과 강원 동해안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대구 동구 신남동 한낮 기온이 37.7도까지 오는 것을 비롯하여 경북 곳곳 기온이 37도 넘기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으며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으며 밤사이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경북과 강원 동해안 쪽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기온이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멎은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으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에서 27,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7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에서 32, 인천 26에서 30, 대전 25에서 32, 광주 일산 26에서 31, 대구 26에서 36, 부산은 25에서 29이며 경북 영도, 포항, 경주 등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상둥방도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의 오전, 강원 충북 호남의 오후, 영남의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에 30에서 100,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충청 전북에 30에서 80, 광주 전남 제주에 20에서 60, 강원 동해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입니다. 또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며 내일 밤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엔 시간당 30에서 50,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강원 산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 북부의 시간당 20에서 30씩 비가 쏟아질 때도 있으며 또 모레 이른 새벽에는 전북에 시간당 강우량 20에서 30의 호우가 올 때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강해져 내일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50안팎의 강풍이 불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지, 충남, 전남 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경남 해안, 제주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70일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바다의 거센 풍랑도 예상되는데 서해상과 동해상에 벼락이 치며 서해 먼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 해상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에서 75로 매우 거세게 불며 물결이 2.4 높이로 높게입니다. 또 서해 중부 먼바다의 경우 내일쯤 물결의 높이가 최고 5m 이상에 달합니다. 또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해안에도 너울도 지속해서 유입되며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어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며 유의하고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 투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럭키 주가 1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2등 보너스는 1등 가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는 바로 럭키주가 120 예측 이벤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채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개장날 저녁 6시에 마감하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했으면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이 점 참조해서 마감 시간 이전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상으로 적으면은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만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잘 따르시고 잘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다시 한번 참조해서 천천히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이벤트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곧바로 추첨을 진행할 텐데 일단 단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먼저 거래량은 1000주에서 10,000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인 숫자 1개가 없어지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인 숫자 2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바쁜 시간이라서 일단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면 끝이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7월인데 7월에 아마 중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 중순이 이제 시작됐으니까는 이번 주도 잘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제헌절인데 개정 이후 첫 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또 주말이니까요. 잘 힘내셔서 4번만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4번만 버티시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부터 7월 13일 럭키주가 1위 1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47,408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40만 1,438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이죠. 이 코스닥 거래량은 52,340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은 74,202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1등에 대한 추첨이 모두 조회되었고요.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 채팅방에다가 얼마가 나올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숫자 6자리 숫자로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 알맞게 적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예측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힌트 57만 땡땡땡땡입니다. 57만 땡땡땡땡이라고 적으셔야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57만 땡땡땡땡이라는 힌트 보냈고요. 네, 저희는 몇 초만 더 주고 난 뒤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1등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등까지 합한 결과 57만 5,388입니다. 57만 5,388이 나왔습니다. 이 값도 제공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눌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2876.94입니다. 하지만 20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143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3 곱하기 20은 2860, 즉 286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860을 빼면 16.94입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6, 즉 16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6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6층이 당첨됐습니다. 네, 16층 맞춰주신 분들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조회 시간입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리니 그것도 잘 듣고 많은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2등 보너스 거대량입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대량은 16,289 만주입니다. 네,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대 대금입니다. 거대 대금은 36만 9,221억 원입니다. 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숫자 6자리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 알맞게 적으시고요. 네, 저희는 계산하면서 계산 다 하는 대로 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의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힌트는 96만 점점점점입니다. 96만 점점점점입니다. 즉 96만에 빈칸 채우시면 돼야 빈칸 채우셔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6만 점점점점 이라고 적으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 참고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일단 좀 더 예측하시고요. 저희는 일단 다시 한번 계산으로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등 플러스까지 합한 결과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2등 플러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96만 898입니다. 96만 898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4804.49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240번씩 뺍니다. 그러므로 240 곱하기 20은 4800, 즉 480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800을 빼면 4.49가 됩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4, 즉 4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4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첨 결과입니다. 1등은 16층이고 2등 보너스는 4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층과 4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지 않다는 사유로 일단 내일은 월드컵의 소식은 전해지지는 않고요. 일단 내일 다음 월드컵은 언제 있을 예정이냐면 모레 새벽 4시에 프랑스 대 스페인이고 목요일에는 또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모레까지만 기다리면 월드컵 경기가 나오니까는 이때까지만 기약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3, 4회전하고 또 결승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떤 경기도 이루어질지 시청자분들은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은 남았으니까는 한 주 동안은 월드컵 경기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부산스럽게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사이는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단 이번 주는 4개만 하시면 끝이 날 겁니다. 제한절 뱉고 4개만 하면 다 쉬니까요. 잘 참조해서 4개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럭키 조가 120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